안녕하세요. 퉁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8번째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1958년 영화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커티스 감독 카사블랑카 그리고 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밀드라드 피어스. 밀드라드 피어스 꼼꼼히 보시면 엄청 좋은 영화인데 생각보다 시청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시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따뜻함과 그 안에서 그 일단 배우들 자체가 주는 은은함 플러스 그 내용적으로도 잔잔한 감동이 서서히 젖어드는 영화고, 영화 자체 섬세하면서 상당히 서정적이고 내면적인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 그 올드 팬들이라면 너무 좋아할 그런 어떤 영화고요. 그 영화 음악이라든지 전체 배우라든지 그리고 뭐 저런 식의 풍경이 많이 연출이 되고 그런 영화 생각을 하시면 이런 영화 안에서 좀 연출이 그냥 띄엄띄엄 가겠다 하지만 연출 상당히 디테일하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이 영화는 나름의 그 서부 영화라고 하면서 가장 조용한 서부 영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서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아란 라뜨거든요. 그 뭐 앨런 레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전에 보면 셰인 때부터 늘 아란 라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란 라뜨를 잊을 수가 없네요. 이 영화 처음에 소개할 때 예전에 대한극장 그런 포스터 같은 거 보면요. 그 안에 뭐 좋은 수식어는 다 있습니다. 뭐 금자탑, 뭐 그다음에 뭐 그냥 서정, 시적 서정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에 흥행에 꽤 성공을 했었습니다. 1958년 이때 어떤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나왔냐면 아카데미에서 빅트리라는 영화 때문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엄청나게 대단한 영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가려진 맛은 있지만 꼭 보시길 강추해 드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족이 편하게 보면서 그 안에 깊은 또 의미까지, 삶의 의미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서는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어떤 편견이라든지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는 방식, 그리고 삶의 이유, 그리고 가족이라는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주제를 던져줍니다. 저는 상당히 고독이라는 어떤 점에 대해서도 이 영화 자체가 은은히 따뜻함 뒤에 굉장히 쓸쓸한 영화라고 저는 봤습니다. 뭐 저의 관점이니까 굳이 그 쓸쓸함을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그 원작은 제임스 에드워드 그란트,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죠. 여기서 보면 Journal of Lynette Moore라고 해서 1947년에 아주 짧은 글을 썼어요. 짧은 이야기를 쓴 거죠. 이걸 이제 그 영화사에서 판권을 그때 가지고 있다가 10년이 더 지난 이후에 이걸 영화한 겁니다. 그래서 조세 페트라카, 릴리 헤이워드가 이제 두 명이 공동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대사도 꽤 좋은 대사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화는 여성을 위한 영화 같아요.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는 정말 지금 현재 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뭐 직장 여성부터,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한테 엄청나게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재밌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촬영 감독은 테드 맥코드거든요. 테드 맥코드 유명한 촬영 감독이에요. 예전에 그 영화들 참 여러 영화 많이 찍었죠. 대표적으로 보면 그 이유 없는 반항 같은 영화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누구하고 작업을 많이 하냐면 이 마이클 커티스하고 무려 10번이나 작업을 합니다. 10번이나. 9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9번 작업을 합니다. 올리비아 대 하빌랜드가 이제 10번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 영화가 마지막 그 마이클 커티스의 작품에 함께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테드 맥코드라는 촬영 감독이 9번 마이클 커티스하고 작업하고 올리비아 데 하빌랜드가 19살 때부터 1935년 영화 있어요. 그 영화부터 같이 그 마이클 커티스하고 했으니까 가족 같지 않겠어요. 무려 10번을 하고 이 영화가 마지막 영화니까. 이때 나이가 올리비아 데 하빌랜드가 42살, 주인공인 아란 라트가 45살. 아란 라트는 1953년에 이제 셰인이고요. 근데 원래 한 40년대 중반부터 B급 영화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란 라트는. 원래 수영하려다가 몸을 다쳐가지고 결국은 영화 배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B급 영화 이런 걸로 움직이다가 이제 53년 셰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반응을 얻게 돼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셰인이라는 영화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하고 이 테드 맥코드는 둘이 같이 마이클 커티스하고 한 명은 10번, 한 명은 9번 작업을 했는데도 둘이 만난 거는 이 영화가 처음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딘 제거라고 이제 해리 벨리 해서 여기서 보면 양을 키우는 목장을 갖고 있죠. 팔이 하나 없고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19살, 20살짜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청년에 돼가는 그런 젊은 아들인 거죠. 근데 이 아들하고 그 양떼 목장을 하면서 점점 그걸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여인 한 명이서 꾸려나가는 그 목장이, 농장이 여간 방해거리가 아니에요. 그네들한테는. 근데 그 주인이 바로 리넷 무어거든요. 올리비아 데 하빌랜드죠. 그러니까 둘의 맨날 충돌이 있어서 그 여인 혼자서 꾸리기에도 힘들고 그걸 자기네들한테 팔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들어가서 그 펜스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양떼를 막 글로 이렇게 막 몰아서 거기에 농작물을 막 파괴시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아란라트하고 같이 움직이는 여기서 존 챈들러라고 나오는데 아란라트는 남부 사람이죠. 근데 정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면 아이가 그 외상을 받아가지고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못하게 돼서 벙어리가 됩니다. 그 아들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의사가 있다는 데는 온 세상을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좋은 소식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또 혹시나 의사가 자기 아이를 고쳐줄 의사가 있을까 하고 다니는데 이 역할을 맡은 데이비드가 너무 연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드 역할을 하는 데이비드 레드 배우가 본인의 진짜 아들인 거예요. 근데 연기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세실 캘러웨이 누굽니까? 바로 그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에 그 닉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주 마음 착한 의사, 동네 의사 이너스 데이비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강아지가 나오거든요. 랜스라고 어마어마하게 똘똘한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를 너무 갖고 싶어하는 애견 전문가로 제임스 웨스터필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참고로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 그때 존 폰테인 기억하십니까? 존 폰테인 바로 언니잖아요. 둘 다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둘 다 이제 배우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자매가 헐리우드의 톱 배우가 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둘은 이제 평소의 관계 자체는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어쨌거나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는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부터 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이 안에서 아주 그 혼자서 농장을 꾸려나가는 그런 어떤 용감하고 강인한 여성으로 그렇지만은 그 안에 아란라트를 사랑하면서도 그 안에 표현 자체는 아주 섬세하고 내면적입니다. 역시 아란라트가 분한 존 챈들러 역시 그런 어떤 이 영화 자체가 은근하면서 내면스러우면서 어떤 시적 정치가 있으면서 그 안에 가족적인 휴먼도 있으면서 모든 게 이렇게 완성된 가운데서도 그 안에 그 연출적인 그런 부분도 맛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이클 커티스 감독이 이제 막 기울어서 이제 이 작품부터 벌써 퇴색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주 그 거장의 따뜻한 시선이 잘 녹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 자체는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인공인 아란라트가 분한 존 챈들러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북쪽 마을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요? 저렇게 앞에는 강아지가 뛰어가고요. 그리고 보세요.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 양떼를 보여준 거는 이 마을은 양떼가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다. 그리고 펜스도 이렇게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도입부터 여러 가지 이 꼬마 그리고 여기에 우리 랜스 그런데 이 강아지 어떻게 촬영을 훈련을 시켰는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그 활약상을 한번 보시면 모든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견인 분들은 이 영화에서 우리의 랜스의 활약상만 봐도 당연히 저는 많이 못 보여드리겠죠. 저작권의 영상을 못 보여드릴 건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꼬마 아주 해맑고 잘생겼어요, 아이가. 네, 그리고 근데 아이라고 하면 안 되죠. 47년생입니다. 지금 아직 살아 있는데 그래도 그 아람라트가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요. 아이가 그 배우 생활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작자 일을 아주 해서 독립 제작도 하고 그래서 뭐 아주 사업적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잘 키워나가서 성장을 한 예,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마차는 남부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북부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근처에 마을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근처에는 에버딘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조금 가면 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 농담하는 거죠. 에버딘이 아니고 여기는 일리노이주의 에버딘인데 거기 스코틀랜드 사람이 많아서 거기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러면 바로 물어보는 게그 마을에 굿 닥터 있냐고, 좋은 의사 있냐고,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네, 네, 굿 닥터. 네, 그러니까, 네,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금방 찾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바로 남부, 북부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나는 남쪽 가고 있고 그런 남쪽 북쪽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북쪽으로 가냐 남부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 가고 있다. 네, 이 존 카라딘이죠. 네, 남부 출신 치고는 성깔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기서 이제 뭐 쓰레기 청소하는 거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스캐번징이라고 쓰레기 청소에 관해서 아는 건 없어요. 이런 얘기는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저분한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그런 앙금을 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기 남부 출신 치고는 할 때 그 남부를 얘기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레이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레이백은 이제 여기서는 영화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영화 제목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The Proud Rebel 이라는 영화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러네요. 네, The Proud Rebel. 여기 영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예. 근데 이 영화가 제일 처음에 한국 대한극장 뭐 상영되고 그럴 때 번역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번역, 프라우드 하면 뭐 자랑스러운 그런 거잖아요. 자랑스러운 반역자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네, 반역자들. 리벨 하니까 반역자들. 그런데 여기에서 리벨은 어떤 의미로 쓰냐면요. 리벨,
그리고 또 grayback 여기서 나오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REB. 그거는 남부인들을 이제 조롱하면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자체는 자랑스러운 남부인이라는 게 더 어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선 조롱하듯 쓰기 때문에 반역자들, 그 입장에서는 반역자, 북부 쪽의 사람으로 봤을 때는 반역자라고 하기 전에 반역자라는 의미보다는요, 저는 그리고 자랑스럽다기보다 여기에서 가진 어떤 조롱과 그런 걸 갖다 꿋꿋이 거기에 대해서 맞서는 인물로서의 아라누라떼이기 때문에, 저는 명예를 지키는 남부인, 이 정도가 더 이해가 훨씬 오는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영상에 어떻게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느낌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런 편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선 거죠. 그리고 이제 강아지는 묶어놓고요. 랜스는 묶어놓고, 이게 누굽니까? 세실 캘러웨이. 예, 바로 그 포스트맨은 배를 두 번 울린다에 리그로 나왔죠. 자주 등장하는 아주 명배우입니다. 요 얼마 전에 또 영화 인터매초 기억나시죠? 거기서 레슬리 하워드 바이올리니스트로 나왔던 그 매니저 역할로도 또 나오잖아요. 네, 이제 데려왔습니다. Tell me, son. 네, 그러면서 지금 떤 장면이냐면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왔습니다. 아이가 좀 와서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은 데이비드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지 말고 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Doctor, he can't talk. 네네. 그러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Would you mind if I had it 그래서 여기서 진찰을 하고요. better? 네. What did the other doctor?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병은 간단하지 않다. 차라리 팔이나 이런 거 부러지는 거는 오히려 나은데 이런 병 자체는 쉽지는 않다.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상을 he had a shock 해서 외상을 받아서 갑자기 그게 됐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 이거는 목하고 이런 데하고 혀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머리에 대해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To see. 네. 근데 가봤더니 이제 별 수가 없었던 거죠. Thing none of us know much about. Some doctors claim it isn't. 네. 이렇게 얘기나 하고요. 머리 문제. Mr. Chandler, 저는 이 대사 되게 좋아합니다. 네. Sometimes I wish I were minister 얘기하거든요. Instead of doctor.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의사가 아니라 그런 어떤 목사였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could give hope, 그러니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닥터는 단지 그 사실만을 얘기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망 없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데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주선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미네소타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동료를 자기가 주선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did any kind of treatment? No. 어떤 종류의 그 치료를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But hold on. He's not going off just.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미네소타 거기 얘기하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신 참 남부인 고집스러운 사람이네 I have no 하면서 trouble getting in.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돈은 다음에 드리면 어떻겠냐 하니까 지금 오늘 이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로 해서 그 천국에 간다면 나는 벌써 천국에
내가 죽으면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 하면서 아주 무료 진료도 많이 하고 아주 좋은 의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어떤 연을 이은 거죠. 그리고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사가 있대 하면서 얘기를 해요. I know how you feel, son. 네. 근데 요 꼬마 귀엽습니다. 그리고 랜스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떼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2부로 들어가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